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지수로그 함수 파트에 오늘은 지수 파트입니다. 자, 거듭제곱근과 이제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듭제곱 모르는 사람 중학교 나랑 다시 하자. 없겠죠. 그지? 거듭제곱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수를 거듭해서 곱했을 때 그걸 간단히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거듭제곱이라고 하는데, A를 여러 번, N번 곱했을 때 이걸 매번 이렇게 쓰기가 힘들잖아? 그러면 N번 곱했다면 A가 N번 곱해졌어 라는 걸 알려주는 기호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얘 이름은 뭐다? 밑. 그리고 여기 위에 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밑과 지수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두 번째는 거듭제곱에 대한 이제 계산들인데요. 뭐 여기 중등에서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5번은 어차피 바뀝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밑을,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 1, 2번 보면 같은 밑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같은 밑을 가지고 있을 때 곱하게 되면 지수가 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A, B에 곱해진 상태에서 거듭제곱이 붙어 있으면 거듭제곱을 나누어서 이렇게 써도 되더라. 그리고 분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을 나누어서 써도 되더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거듭제곱을 나누어 쓰는 것보다는 합쳐 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치?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5번은 그냥 있더라 정도, 어차피 바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9페이지 있는 거듭제곱근인데요. 거기다 우선 별표 해놓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형광펜으로 잘 보이게 잘 표현을 해두세요. 기본 이제 거듭제곱근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데 되게 웃긴 게 정의도 잘 내요. 되게 잘 내. 내신에서도 잘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들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거듭제곱근 우리가 거듭자 빼봅시다. 제곱근 언제 배워? 제곱근 언제 배웠어? 여러분 제곱근 언제 배웠어? 중학교 3학년 1학기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게 제곱근이야. 그래서 제곱근 처음 배울 때 뭐라고 배워? x의 제곱을 해서 a가 나오는 x를 우리가 a의 제곱근이라고 하자라고 배웠죠. 그치? 그렇게 배우는 게 일반적인 제곱근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거듭제곱근, 말 그대로 거듭, 제곱 말고 더 높은 것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얘를 x를 우리가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a의 거듭제곱근이다 라고 부르자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수에 10제곱 너무 커. 세제곱을 했는데 이게 7이 나온대요. 그러면 x를 우리가 7의 몇 제곱근? 세제곱근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몇 번, n번 곱했을 때 그 수가 되는 그 x를 우리가 그 수의 거듭제곱근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 수식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기억들을 해야 돼서 써보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실수 A에 대해서 우리가 n이 2 이상 우선 정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x의 n제곱해서 우리가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n제곱근이라고 부르고, 또한 이거의 표현이 기본적으로 수식으로는 어떻게 된다고? x의 n제곱을 했을 때 a가 되는 수, 이거를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x를 a의 n 제곱근이다 라고 하자라고 부른다고. 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a의 제곱근은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 수식으로 표현하면 x의 n제곱이 a다 라고 기억들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머릿속에 같이 넣고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책을 한번 이어서 봐봅시다. 그래서 실수 a에 대해서 n이 2 이상 정수일 때 n제곱을 해서 a가 되는 수를 우리가 x의 n제곱은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x를 a의 제곱근
근이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근이라고 하면 언제 써? 근은 언제 써? 근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단원이 뭐야? 식이 뭐야? 그치, 방정식. 근은 언제 쓰는 거야? 해 또는 근, 방정식에서 쓰는 거잖아. 그치? 근이라는 뜻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만족하는 수잖아. 그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보통 근을 따질 때 어떤 근들만 보통 찾아? 무슨 근을 보통 찾아? 실근을 찾죠. 실근이 뭐야? 실수인 근들. 몰랐던 거야? 실수인 근들을 우리가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제곱근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x의 5제곱이 3이다. 당연히 5제곱이 붙으면 근은 5개예요. 일반적인 근은 5개야. 5개인데 그 중에서 실근의 개수는 제한되겠죠. 되겠어요? 실근이 5개가 다 나오진 않아. 실근이 나올 수도 있고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주겠어? 실근에 맞춰질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를 얘기를 좀 해보면 거듭제곱근 중에서 이제 실수 n제곱근 a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수식 표현으로는 기본적으로 실수 a의 n제곱근 중 저기에서 실근과 허근을 통틀어서 n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근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자, 책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써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도 모르잖아. 그렇잖아. 그죠? 자, 봐보세요.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우리가 x의 n제곱이 a라고 뒀을 때 나는 x값을 찾아보고 싶은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함수로서 좀 접근을 해보려고. 그래서 y는 x의 n제곱하고 y는 a하고 얘네들의 교점에 x 좌표가 결국 쟤네들의 근이죠. 그잖아. 두 함수로 봤을 때 쟤네 둘의 교점의 x 좌표가 쟤네들의 근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치? 그러면 우선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 이 n제곱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그래프가 조금 달라요.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n이 홀수부터 해볼 텐데 n이 홀수라는 거는 y는 뭐 x가 될 수도 있고 y는 x 세제곱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y는 x의 n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우리가 얘네들은 원점 대칭을 가지고 있는 기함수라는 함수인데요. 기함수는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런 그 함수가 기함수가 아니라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르고 원점 대칭인 함수를 우리가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그 기함수를 판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f-x를 구했을 때 그게 -fx와 같아지면 이거를 우리가 원점 대칭 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생각을 해봐. 어떤 함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y는 x는 1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앞으로 a만큼 간 거랑 뒤로 a만큼 간 게 있었을 때 함수값이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야.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원점 대칭이 되어주는 거죠. 되시겠어요? 이러한 함수들을 우리가 원점 대칭 기함수다라고 부르고 지수에 홀수가 들어오면 다 원점 대칭이 기함수가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fx가 x의 n제곱인데 f-x를 하게 되면 여기가 -x의 n제곱인데 n제곱이 뭐야 지금? 홀수지. 홀수면 마이너스가 살아있으니까 마이너스를 꺼내면 -x의 n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 되겠어요? 근데 fn제곱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결국 fx인 거잖아. 됐어요? 결국 그래서 뭐야? -x를 했을 때 -fx가 등장을 하니까 얘는 뭐가 된다? 기함수가 된다. 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n이 홀수일 때는 기함수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방금 그린 1차 함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3차 함수를 그리면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원점 대칭으로. 자, 그랬을 때 y는 a라는 건 뭐야? 기본적으로 상수함수지. 가로로 쭉 그어지는 거야.
그러면 A가 양수인데도 쭉 그어도 교점이 하나, 0인데도 쭉 그어도 하나, 아래 음수에서 그어도 하나. 결국 교점이 몇 개만 나와? 한 개만 나와. 그리고 그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쓴다? n제곱근 루트 a라고 표현됩니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결국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몇 개? 없이 한 개. 그래서 실근이 항상 몇 개? 한 개가 나오지. 한 개가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홀수가 들어오면 요 A를 관계없어. 항상 몇 개? 한 개라고 판정할 수 있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뭘 좋아해? 홀수를 좋아해. 얘는 무조건 뭐 아무 따질 필요도 없어.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몇 개? 한 개. 됐죠? 자, 두 번째. n이 짝수일 때. 자, n이 짝수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y는 x제곱, 뭐 y는 x 4제곱 이런 식들이 우리가 n이 짝수일 경우인데, 자, 얘네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는 기본적으로 y축 대칭을 가지고 있는 우함수다라고 불러요. 자, 우함수가 적용이 되는 거는 f-x가 이번에는 그대로 fx와 동일한 거를 우리가 우함수다라고 불러요. 이런 거지. 우리가 이 대표적인 2차 함수를 부르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얘가 앞으로 a만큼 간 거나 뒤로 a만큼 간 거나 그 함수값이 서로 같대. 되겠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우함수. 말 그대로 우자가 어떻게 생겨 있어? 가운데에서 대칭이잖아. 그지? 이렇게 외워. 나도 우함수, 기함수 진짜 더럽게 헷갈리는 사람 중에 하나야. 나 어떻게 외운 줄 알아? 원점 대칭, 원기호. 원기호 모르지 니네. 드래곤볼 원기호. 원점 대칭, 원기. 원점 대칭, 기함수. Y축 대칭, 우자가 Y축 가운데에서 대칭이잖아. 그치? 그래서 우함수 라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우함수라고 부르고, 우함수는 결국 이렇게 요 식이 성립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 우리가 fx를 이번에도 x의 n제곱이고 n이 짝수일 경우에 f-x를 구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x의 n제곱인데 n이 짝수니까 마이너스가 짝수분 곱해지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면서 x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되버리는 거야? 그대로 그냥 fx가 돼버리는 거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또 그리면서 우리가 따져보면,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처럼 생긴 걸 대표적으로 그려보면, 자, A가 양수면 양수 쪽에 쭉 그으면 교점 몇 개? 2개. 그래서 A가 양수면 결국 제곱근은 2개가 등장을 하고, A가 0이면 교점 몇 개? A가 0이면 교점 1개. 여기 1개 있잖아. 얘는 여기 2개고. 그리고 이렇게 그으면 교점 몇 개? A가 0보다 작으면 0개. 교점이 안 나와.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n제곱근 루트 a고 여기도 n제곱근 루트 a로 표기가 돼요. 그지? 근데 여기는 당연히 여기 양수 쪽이 n제곱근 루트 a가 되면 여기 음수 쪽은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로 표기를 하셔야 돼요. 되겠어요? 왜? 봐봐. A가 양수일 때 나오면 이쪽은 분명히 교점이 어디서 나와? 음수 쪽에서 나오면 이게 음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근데 봐봐. 얘 같은 경우는 A 자체가 음수야. 그러니까 음수가 되려면 당연히 요거 자체가 플러스 부호를 떼고 있어야지. A 자체가 음수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교점을 하나는 항상 얘네는 A 값에 관계없이 제곱근이 루트 A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2개는 뭐가 나오는 거야? n제곱근 루트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여기는 0이 나오는 거고 여기는 안 나오는 거고. 되시겠어요? 그래서 위치 값에 상관없이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근 루트 a만 나오는 거고, n이 짝수일 경우에는 뭐가 달라야 돼? a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좀 달라져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곱근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쌤이 보기에는 책 밑에 있는 고기가 중요한 거야. 키포인트에서 9페이지 밑에 보면 키포인트에서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에서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중요한 거는 홀수 쪽이야, 짝수 쪽이야? 짝수 쪽. 그치? 홀수 쪽은 무조건 몇 개? 한 개.
그지? 짝수 쪽이 2개, 0개, 0개.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들을 해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한번 보죠. 자, 거듭제곱근의 성질인데요. 다음 조건들이 보시면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인 상태에서 MN이 우리가 2 이상 정수일 때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대요.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A 양수고 B 양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조건식들이 성립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선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제곱근의 정의, x의 n제곱이 A면 우리는 x를 뭐라고 쓸 수 있다? n제곱근 루트 a로 표기할 수 있다. 우선은 이거 쓰기 위해서 뭐 한 거야? a, b 양수 조건 건 거야. 그지? 양수 조건이 없으면 제곱근이 없을 수도 있잖아. 0이면 한 개인 거고.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양수 조건을 걸어 놓은 거고, 다음 a, b가 양수인 조건 하에서는 다음이 성립한다는데, 자, 1번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n제곱근 루트 a와 n제곱근 루트 b가 있는데, 이게 n제곱근 루트 ab로 하나로 묶여낼 수 있대요. 자, 이거 한번 설명을 해보자. n제곱근 루트 a가 있고요, n제곱근 루트 b가 있어. 자, 여기에 대해서 내가 n제곱을 해보면 이거 결과값이 뭐야? 위에 거 생각하지 말고 요것만 계산하래. 그러면 n이 당연히 지수법칙으로 분배되면 n의 n제곱은 당연히 a가 될 거고 n의 n제곱은 b가 되겠죠. 됐어요? 되겠죠? 무슨 성질 쓴 거예요? 여기서는 ab의 n제곱이면 a의 n제곱, b의 n제곱이면 이건 성립한 거잖아. 됐죠? 자, 근데 봐봐. 요거를 하나의 통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n제곱이 ab가 나온대. 어떤 거에 n제곱이 a가 됐을 때 x는 n제곱근 a라고 쓸 수 있대.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결국 얘는 n제곱근 루트 ab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빼버리면 요거가 자체가 n제곱근 루트 a 곱하기 n제곱근 루트 b가 결국 n제곱근 ab다 라고 표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 볼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증명 몰랐대. 이거 누가 못 풀어? 계산인데. 내가 말했잖아. 이 단어는 계산 단어냐. 계산 단어 누가 못해. 그지?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분배가 되면 뭐 이렇게 되더라. 자,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n제곱을 하게 되면 b분의 a가 나올 거고, 그게 n제곱근이니까 결국 한 제곱근 안에서 우리가 저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같은 n제곱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묶어 쓸 수 있다. 그지? 세제곱근 루트 4가 있고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5가 있어.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루트 20이라고 쓸 수 있다고. 근데 여기가 세제곱근 루트 4고 여기가 5제곱근 루트 5인데 이거를 나는 3, 5, 15의 루트 20이라고 쓰는 사람은 미친놈. 그치?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이거는 불가능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제곱근에 대해서는 밑을 곱할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3번은 우리가 n제곱근 루트 a를 총 몇 번 곱한데 n번 곱하면 당연히 얘는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으로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고. 자,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루트 a 곱하기 n제곱근 루트 a 곱하기 주르르르 곱해서 어디까지? n제곱근 루트 a를 총 몇 번 곱해? 요거를 총 n번 곱해.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같은 제곱근을 갖고 있는 거는 하나의 근호 안에서 집어넣을 수 있다며. 그러면 이게 총 몇 번? n번 거듭제곱이잖아? a의 m제곱.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수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은 n제곱근 루트 m제곱근 루트 n제곱근 루트 a에 대해서는 얘가
결국 mn제곱의 루트 ab로 표현이 가능할 수 있더라. 자,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해서 m제곱근 루트 n제곱근 루트 a에 우리가 m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n제곱근 루트 a다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떤 수의 m제곱이 요게 나왔대요. 그러면 우리가 n제곱근 루트 a에 m제곱을 붙여준 게 결국 m 루트 n제곱근 루트 a다라고 표기가 가능한 거죠. 계속 정의 가지고 쓰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표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가끔 여기는 없겠지만 혹시나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중학교 선행 나갈 때 많이 보는 거야. 이렇게 써져 있잖아. 그러면 이거 곱해 라고 하면 애들이 뭐라고 쓰는 줄 알아? 3. 뭐가 생략된 줄 알아? 1이 생략된 줄 알아. 제곱근은 뭘 생략해? 2를 생략하는 거지. 1제곱근은 없잖아, 세상에. 그지? 그러면 뭐가 생략된 거야? 여기가 2가 생략된 거고 여기가 6이 와야죠. 됐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해서 계산들을 해 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가지고 우리 기본 문제들 한번 해 가봅시다. 은근히 이런 거 잘 틀립니다. 잘 보세요. 자, 다음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맞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하나 맞니? 답 참고하지들 마시고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거짓말. 왜 틀려? 여러 개. 몇 개 있어야 돼? 세제곱근은 3개. 마이너스 8의 실수인 제곱근은 3개이다. 아니면 마이너스 2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라고. 맞는 말 얘기한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몇 제곱근이라고 하면 그 몇 개가 다 나와야 돼. 실수 얘기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2번. 81의 4제곱근은 3이다. 당연히 몇 개 나와야 된다고? 4개 나와야 된다고. 그죠? 마이너스 2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1개이다. 자, 4제곱근이면 짝수제곱근이죠. 짝수제곱근의 음수에 대한 제곱근을 물었어. 몇 개? 1개. 그치?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 음수를 물었으니 1개. 됐죠? 81 이런 거는 좀 고치세요. 제발 좀. 9라고 머릿속으로 또 난 할 수 있어요. 제발 못해. 하지 마. 그런 거 고쳐 제발. 9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자, 4제곱근 짝수죠. 양수면 몇 개? 2개.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게 되죠? 그래서 2개이다. 4번이 맞는 말인 거고.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이다. 맞아요? 틀려요? 봐라. 쌤이 방금 읽었던 거 생각해봐. 세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64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저걸 읽는, 그러니까 이 기호를 읽는 말이 얘야. 예전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중학교 때 보면 제곱근 2의 제곱근. 기억나죠?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 차이점이 뭐야? 자, 2의 제곱근과 제곱근 2하고 차이점이 뭐야? 누가? 자, 1번.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고요. 하나는 루트 2예요.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야? 그치?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처럼 해보자. 줄긋기 해보자. 이거 어디로 가야 돼? 1번. 1번? 아니에요? 여기로 가야죠.
말 그대로 2의 제곱근은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들. 루트 2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루트 2도 제곱하면 2잖아. 그치? 제곱근 2는 그냥 말 그대로 읽는 거야, 읽는 거. 제곱근 2. 읽는 거. 제곱근 2. 됐어요? 그럼 여기도 봐봐. 세의 제곱근 마이너스 64는 세의 제곱근 루트 64. 세의 제곱근.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홀수 제곱은 상관없다고, 음수 양수. 있어요. 되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것도 은근히 헷갈리고 많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치? 정신 잘 차려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입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해보래요. 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이놈 계산. 자, 다음같이 1번이 있었을 때 우선 각각의 항들을 간단히부터 해보자고요. 자, 얘네들은 나누었으면 당연히 12제곱근 루트 a분의 6제곱근 루트 a 곱하기 여기는 6제곱근 루트 a분의 12제곱근 루트 a다 라고 갈랐을 수 있죠. 되겠죠? 뭘 한 거야? 얘는 여기가 2를 생략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여기와 여기에 곱해진 거죠. 됐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3이 여기와 여기에 이렇게 곱해져서 되면 쓱쓱쓱쓱 얼마? 1. 자, 두 번째 4제곱근 루트 27의 4제곱 플러스 9의 11제곱에 27의 몇 제곱이야? 10제곱 플러스 9의 10제곱이래요. 자, 우선 안쪽을 간단히 정리하면 4제곱근 루트에 얘네는 27은 3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얘가 3의 12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22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3의 30제곱 플러스 3의 20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됐어요? 그러면 분자 분모도 그 안에서 또 공통인 거를 최대한 묶어보면 얘는 3의 12제곱을 묶으면 1 플러스 3의 10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고요. 분자도 보면 얘도 3의 20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우선 순서는 바꿔 쓸게요. 1 플러스 3의 10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잘 안되면 전개해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또 뭐 할 수 있어? 똑같은 거 쓱쓱 약분. 3의 20제곱에서 3의 12제곱을 나누면 3의 8제곱. 됐어요? 자, 3의 8제곱이 있으면 4제곱하고 8제곱이 만나면 뭐가 되겠어? 2.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3의 제곱으로 풀려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9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 루트 에이 아이 정말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처음에 많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 보기에는 제일 좋아요. 끊어서 생각해. 요거 끊고요. 끊어봅시다. 자, 첫 번째 거는 누구의 영향만 받아? 요 세제곱의 영향만 받아. 그죠? 그러면 얘는 세제곱근 루트 a 곱하기 두 번째 거는 근호가 누구 있어? 이 근호도 있고 그 다음에 요 바깥 근호도 있죠. 요 두 개의 근호에 씌워진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몇 제곱근? 6제곱근 루트 a.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거는 어디도 있어? 근호가 하나 더 있죠. 요거. 그러면 세제곱근, 제곱근의 영향을 받으니까 몇 제곱근? 얘는 12제곱근 루트 a. 이 상황에서 아까 내가 말했던 일을 많이 한다니까? 우리 중딩들이 어떻게 지수들을 막 꼽아 불어. 신박하게 막.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어떻게 계산해?
제곱근을 맞춰야지. 어떻게 맞춰? 잘. 그치? 자, 보시면 얘는 최소 공배수가 10이니까 12의 루트 a의 4제곱 곱하기 12의 루트 a의 제곱 곱하기 12의 루트 a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제곱근들이 다 맞았잖아. 됐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 12제곱근 루트 a의 4제곱 곱하기 a의 제곱 곱하기 a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12제곱근 루트 a의 7제곱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지수의 확장에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지수가 자연수일 때 보통 지수 법칙도 쓰고 중학교 때 뭐 사용됐던 법칙들을 사용했던 반면에 이제 수원에서는 지수를 조금 더 확장합니다. 자, 수 체계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의 정수라는 즉 자연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 자연수가 정수 단위로 확장이 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시켜 줘야 돼요? 자연수가 정수가 되려면 뭐가 추가돼야 돼? 0이 추가되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가 추가돼야지만 우리가 정수다라고 부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시키려면 두 가지를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지수에서의 0과 그리고 지수에서의 음의 정수를 우리가 정의 내리는데요. 자, 지수 법칙은 이렇게 됩니다. a의 m제곱에다가 우리가 a의 n제곱을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이 된다는 거는 자연수에서 성립하죠. 되셨나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m에다가는 그대로 m을 대입을 하고요. n에다가 0을 대입해보면 m하고 0하고 더하게 되면 a의 m제곱이 그대로 되죠. 근데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a의 0제곱이 얼마일 수밖에? 1일 수밖에. 그래서 정의 자체를 우리가 그래서 a의 0제곱을 1로 정의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항상 1이 되는 거고 단 조심해야 될 거 밑이 뭐면 안 돼? 0이면 안 돼. 0의 0제곱이 세상에 어딨어. 0의 0제곱이 1이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지? 그래서 밑은 뭘 제외시킨다? 밑에 대해서 0은 제외시킨다. 그래서 A에 대해서 0은 제외를 해줘라. 됐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요게 있으면 a의 m제곱이 있고 거기다가 내가 a의 마이너스 m제곱을 하게 되면 지수의 합으로 요 성질 때문에 a의 0제곱이 되는데 이 0제곱이 1이잖아요. 둘을 곱하면 1이 된다. 둘이 무슨 관계? 역수관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a의 마이너스 m제곱은 뭐다? a의 m제곱분의 1이다.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를 정의를 다 했죠. 0과 음의 정수를 정의를 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확장이 된 거야? 정수까지 확장이 된 거죠. 됐어요? 자, 정수 확장하면서 하나 나타난 게 뭐야? 누구는 빼줘야 돼, 밑에서. 0은 빼줘야 돼. 되겠지?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야. 그지? 왜 빠졌는지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조건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수까지 확장을 해봤고, 두 번째 이제 정수의 지수 법칙인데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놓고 이건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이제 지수 법칙 또는 지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정수에서 기본적으로 단위를 유리수 수체계까지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가되는 게 뭐가 추가돼야 돼? 분수. 그치? 분수들이 추가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런 분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제곱근의 성질을 사용을 할 겁니다. x의 n제곱이 a였을 때 우리가 x를 n제곱근 루트 a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a에 n분의 m제곱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다가 n제곱을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나와요? a의 m제곱이 나오죠. 이거는 당연한 이치잖아. 곱해지면서. 자, 그렇게 되면 요 자체가 x라고 보면 x는 뭐가 돼요? 이걸 쓰지 말자. a의 n분의 m제곱은 우리가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요거 그냥 그 종이 그대로 쓴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모에 뭐가 생기면, 우리가 제곱근이 생기면, 제곱이 생기면 이거는 제곱근으로 판정하자. 되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얘가 제곱근 안에 들어가려면 얘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 그럼 다 사용하고 싶을 거 아니야? 유리수면 짝수 홀수 모두 다. 그러려면 a가 무슨 수여야 돼? 양수. 그치, 양수. 그래서 a는 양수 조건을 겁니다. 그냥 거는 게 아니야. 되겠죠? 제곱근의 성질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m에다가 우리가 1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a의 n분의 1제곱이 결국 뭐야? n제곱근 루트 a다 라고 표기가 가능해지는 거죠. 되겠어요? 그래서 지수에 뭐가 생기면, 지수에 분모가 생기면 걔는 뭘 뜻한다? 제곱근을 뜻한다. 됐죠? 그렇게 해서 밑조건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겠고요. 되시겠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거, 밑은 항상 뭘 써야 된다? 양수를 써야 된다. 됐죠? 간혹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2분의 1제곱 이렇게 있으면 이거 이렇게 쓰는 친구 은근히 있다잉.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돼. 밑은 무조건 뭐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는 밖으로 꺼내놓고 제곱근 루트 5라고 써야지. 양심상. 그지? 밑은 항상 양수. 됐죠? 그렇게 해서 꼭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지수 법칙인데요. 지수 법칙은 요 네 가지는 항상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밑에 대해서 곱하면 지수의 합이 일어나고, 나누기를 하면 아까는 앞이 크냐 뒤냐 크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근데 이제는 뭐가 있어? 지수에 음수가 있으니까 뭐 하면 돼? 그냥 빼. 그냥 빼. 빼면 되지 뭐. 0 나오면 1인 거고 아싸 땡큐 하면 되는 거고, 음수 나오면 뭐 뒤집으면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거듭 제곱이 되어 있을 때는 지수끼리 곱하면 되는 거고,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더라. 이렇게 해서 계산할 때 사용을 해야 될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지수가 실수일 때 지수 법칙인데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쌤, 우리 자연수에서 정수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해서 막 증명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수에서 유리수 갈 때 분수를 이렇게 해서 증명도 해봤잖아요. 근데 왜 무리수랑 실수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 수준상에서 못 하는 거야. 올라가시면 할 수 있어. 어디에? 대학에. 여긴 대학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교과 과정상 고등학교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지수를 실수까지 무리수까지 사용이 가능하면서 지수 법칙 네 가지는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하더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기억들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지수가 붙더라도 그 수는 하나로 무조건 결정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3의 루트 3제곱이 수가 여러 개가 나온대. 그러면 지수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로 결정이 안 되니까. 근데 지수가 하나로 결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요 밑에 따라서 요 대한 값은 항상 한 개로 존재를 합니다. 1대1 대응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수로 사용이 가능해요. 복잡해지니까 그거는 그렇다라고 넘겨도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기본적으로 지수의 확장이었고요.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익힘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해보라고 합니다. 자, 1번 16분의 9에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이고, 그리고 여기에 8분의 3제곱이래요. 자, 뭐 우리가 중학교 선생이 아닌 이상, 내신 이상 빨리빨리 계산하는 법을 좀 생각을 하자고요. 그리고 실수 안 해야겠지. 그치? 솔직히 보면 나도 좀 실수가 많은 편이야, 계산 실수가. 왜냐면 나는 막 풀 때 너무 많은 문제를 푸니까 솔직히 말해서 집중을 잘 안 해. 그래도 실수를 적게 하려고 나름 규칙을 갖고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갖고 푸냐면,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면 지수의 마이너스는 무조건 없애고 봐. 무조건 없애고 봐. 이 마이너스를 없애려면 뭐 하면 돼? 밑을 뒤집으면 돼. 밑을 역수하면 돼. 그래서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되고 9분의 16을 만들고, 그 다음에 3분의 4랑 누구랑 8분의 3이랑 곱해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지고 얘랑 얘랑 약분되니까 2분의 1만 이렇게 남죠. 그리고 얘는 당연히 얼마인 거 알아? 3분의 4의 제곱이잖아. 그럼 얼마가 돼요? 그대로 3분의 4다라고 쓰시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이렇게 쓰시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로 9에 루트 6분의 1이고 곱하기 3에 루트 3분의 2에 루트 3이래요. 자, 상황상 조금씩 달릴 수 있는데 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쌤 같은 경우에는 3의 제곱에 우선 얘랑 얘랑 곱해지면서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고 곱하기 얘는 루트 3이 없어지면서 3의 루트 2제곱만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서도 얘랑 얘랑 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얘랑 얘랑 곱해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3의 루트 2제곱만 이렇게 남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3의 2루트 2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게 두 번째 문제였고요. 자, 세 번째 9에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이고 그 다음에 곱하기 8에 3분의 1제곱이고 그 다음에 나누기 루트 81에 마이너스 3제곱이래요. 자, 보시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뭐 하자고? 뒤집자고. 그지? 그리고 9는 몇 제곱? 3의 제곱. 그럼 분모를 없앨 수 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의 몇 제곱인 거야? 세제곱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계산. 자, 그리고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2라고 간단히 써줄 거고요. 됐죠? 자, 그리고 얘는 나누기면 무엇을 없앨 수 있어? 요 마이너스를 없앨 수 있는 거야. 나누기면 역수가 되잖아. 그러면 지수에서는 마이너스 붙인 거랑 똑같으니까 얘는 결국 우선은 81의 2분의 3제곱인 거죠. 얘는 9, 9, 81이니까 당연히 9의 세제곱인 거고요. 조금 더 쓰자면 얘는 3의 6제곱까지 가겠죠.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면 뭐가 남아? 3의 세제곱 곱하기 2인 거죠. 그래서 27에다가 2를 곱하니까 얼마로? 54. 되겠어요? 자, 계산 상황에서도 여기 있는 머릿속에서 이제 계산해야 되는 것까지 쌤이 글로 쓴 거예요. 머릿속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연아, 야, 정신 차리라.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힘내라. 나도 안다. 따뜻하니 잠 오는 거. 그래도 오늘은 너무나도 행복해. 일찍 끝나거든. 4시. 엄청 대박이지. 왜요? 니네가 올라왔잖아, 위로. 그쵸. 자, 이제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으면 쌤 같으면 6제곱근이 있으니까 얘도 6제곱근이 되면 좋겠네. 근데 다행히도 얘가 2의 제곱이니까 뭘로 할 수 있어? 6제곱근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러면 6제곱근 루트에 16분의 125 곱하기 2와 같네요. 그러면 슉슉 하면 8. 8은 2의 세제곱, 5는 5의 세제곱. 그러면 6제곱근이니까 얘는 2분의 5의 세제곱에 6분의 1제곱. 쓱쓱 하면 얘는 루트 2분의 5. 유리화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푸시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별표 하나 해놓읍시다. 내신에서도 잘 나오고요. 수능에서도 은근히 모의고사에서 분명히 계속 냅니다. 좋아해요. 왜 좋아하겠어? 잘 틀리니까. 잘 틀리니까. 왜 틀리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잘 틀리니까 좋아하더라고. 그죠? 잘 받으세요. 자, 집합 A가 있는데요. X를 원소로 한대요. 근데 원소의 조건은 256분의 1의 n분의 1제곱에 대해서 n이 0이 아닌 정수에 대응해서 자연수인 개수를 구하래요. 즉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256분의
1에 n분의 1제곱에서 이게 자연수가 되는 n값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되겠어요? 그게 몇 개인지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256이 2의 몇 제곱? 8. 그러면 2의 마이너스 8제곱에 얘가 n분의 1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2의 마이너스 n분의 8이다 라고 쓰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n분의 8이 뭐던가 0이던가 1이던가 2던가 이런 자연수들이 등장하면, 0 포함 자연수들이 등장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뭐가 되는 거야? 자연수가 되겠죠. 됐어요. 자, 첫 번째 0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두 번째 1은 그치, n이 얼마면 돼? 마이너스 8. 그리고 2는 그치, 마사 마이 마일. 더 이상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결국 이 숫자들은 누구의 개수와 동일할까? 8의 약수와 동일하겠죠. 약수의 개수와. 그치? 이 숫자들이 부호만 떼면 뭐야? 8의 약수들이잖아, 결국. 그치? 그래서 8의 약수의 개수만큼 존재하게 됩니다. 자, 3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듭제곱부터는 거듭제곱꼴의 대소비교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수를 대소비교하라고 하는데, 4제곱근 루트 5하고, 그리고 세제곱근 루트 2하고, 그리고 6제곱근 루트 6을 대소를 비교를 해보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선 지수로 먼저 바꾸면 얘는 5의 4분의 1제곱일 거고, 2의 2분의 1제곱이고, 6의 6분의 1제곱이죠. 자, 우리는 둘 중에 하나 맞춰야 돼요. 밑을 맞추던가 아니면 지수를 맞추던가. 자, 근데 어떻게 밑을 바꾸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지?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거는 지수일 거고, 그러면 지수인 2분의 1, 4분의 1, 6분의 1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분의 1로 맞추면 얘는 5의 세제곱에 12분의 1제곱, 그리고 얘는 2의 6제곱에 12분의 1제곱, 그리고 6의 제곱에 12분의 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되셨나요? 뭐 이상해? 아, 3이구나. 미안해요. 여기가 3이에서.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2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 그래요. 이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5의 세제곱은 125가 되겠고요. 125에 12분의 1제곱인 거고, 그리고 얘는 16에 12분의 1제곱이고, 얘는 36에 12분의 1제곱이니까 당연히 누가 제일 큰 수? 똑같은 근호 안에 들어있을 때는 누가 큰 수? 밑이 큰 수가 큰 수. 그죠? 그래서 얘가 제일 큰 수, 그 다음 순으로 우리가 대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밑을 맞추기보다는 지수를 맞춰서 대서 비교를 하는 3번 문제였고요. 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저렇게 나와 있으면 나는 조금 처음에 부담스럽다 하면 치환을 해도 되는데, 좀 연습하다 보면 치환 안 하고도 금방금방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가 얘가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y의 2분의 1제곱에다가 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y의 2분의 1제곱에 다시 x 플러스 y를 곱해놓은 건데, 누가 봐도 뭐 쓰면 좋을 것 같아? 합차 공식.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랑 얘랑 곱해지게 되면 얘의 제곱 마이너스 얘의 제곱이니까 이게 x의 마이너스 y로 이게 전개가 되죠. 그죠? 거기에다가 x 플러스 y를 이렇게 x 플러스 y를 곱한 거니까 당연히 정답은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으로 전개가 될 거고요.
되셨나요? 자, 2번 봐봅시다. 자, 2번. 2번도 저렇게 쓰였으니까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2의 3분의 1제곱이고요.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 그리고 여기에 4의 3분의 1제곱에 플러스 6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9의 3분의 1제곱인데 봐보세요. 쉽게 그냥 생각해서 우리가 2의 3분의 1제곱을 A로 치환하고 그리고 3의 3분의 1제곱을 B로 치환한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게 돼요? 얘는 A-B가 되는 거고 4의 3분의 1제곱은 A의 제곱이 되고 6의 3분의 1제곱은 2의 3분의 1제곱과 3의 3분의 1제곱의 곱이죠. 그지? 그러면 플러스 AB가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9의 3분의 1제곱은 당연히 B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A가 2의 3분의 1제곱이니까 2가 되는 거고 B가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좀 이용해서 풀어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방금 한 것처럼 치환하시면 편하게 계산이 돼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곱셈 공식 문제였고 자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일 때 다음을 각각 구해보래요. 자,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우리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이게 3이다 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문제도 쌤은 개인적으로는 치환을 좋아해. 왜? 헷갈릴 수 있잖아. 지수도 여러 번 써야 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치환하냐? 당연히 우리가 x의 2분의 1제곱을 a로 치환하고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b로 치환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a 플러스 b가 3이다라는 조건은 당연히 생겨나는 거죠. 그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거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가 얼마가 돼?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얼마? 1. 그래서 여기서는 A, B의 곱이 얼마다? 1이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럼 봐봐요. 합과 곱을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웬만한 곱셈 공식은 다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라는 거죠. 그지? 그러면 얘는 당연히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3, 3은 9에서 2를 빼주는 거니까 7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푸시면 되겠고 자 2번은 차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거 제곱이니까 당연히 2분의 1제곱의 웻제곱? 4제곱. 그래서 A의 4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을 풀면 우선 얘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B의 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전에 얼마로? 7로 구했으니까 얘는 7, 7에 49에 마이너스 2배에 요거 이렇게 되어 있다고 헷갈려 할 거 없어. 뭐 하면 돼? 요거 뭘로 바꾸면 돼? A 플러스 B의 제곱으로 생각하면 돼. 그지? 그러면 이거 얼마인 거예요? 1인 거잖아요.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47에서 얼마를 빼면 돼요? 2를 빼는 거니까 얘는 45라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구하래요. 자, 요거는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도 있고 인수분해도 있죠. 그거는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쓰셔도 돼요. 뭐 당연히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를 사용하셔도 되고 곱셈 공식 변형을 써도 되고 또는 인수분해인 A 플러스 B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사용하셔도 돼요. 왜? 알고 다 알죠. 그지? 여러분들 편한 거에 쓰시면 됩니다. 나는 뭐에다 적용을 시켜볼까? 요거 곱셈 공식에다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얘는 3이죠.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곱하기 3 해서 27에서 9 빼는 거니까 얼마로? 18로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 법칙을 이용한 곱셈 공식 변형도 해봤고요. 자, 6번.
개인적으로 저 6-1번 있죠. 6-1번은 중요도가 높진 않은데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에 나오잖아. 그럼 내가 보면 맞출 사람이 그닥 별로 없어. 조금 이상해. 그래서 한번 풀 때 우리가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이긴 한데 뭔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요 방법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셨으면 좋겠어요. 되겠어요? 자, 보시면 구하라는 것 자체가 지금 첫 번째 보면 조건이 x가 3의 3분의 1제곱과 더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가지고 있는데 구하라는 게 3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9의 x를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어차피 구하라는 것 자체가 세제곱이고 1차인데 이거야 뭐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만 이거 이렇게 넣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해봐야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주어진 식을 세제곱을 구하게 되면 x의 세제곱은 3의 3분의 1제곱에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귀찮더라도 곱셈공식 적용해야 돼요. 자,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얘 세제곱하면 그대로 3이 될 거고 플러스 3배의 3의 3분의 2제곱에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됐어요? 자, 그래 놓고 자, 요거 계산하면 3의 3분의 1제곱이고 요거 계산하면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숫자 계산을 하지 마시고 봐봐. 우선은 3과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놔두고 얘랑만 3으로 묶어주면 이게 3의 3분의 1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지죠. 그러면 요게 뭐야? 이게 x야. 그러면 숫자 계산을 해보면 이제 x의 세제곱이 결국 3 더하기 3분의 1 플러스 3x가 돼요. 그러면 넘기고 3배 해주면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9x가 3 곱하면 9 플러스 1이 되어서 얼마로? 10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조금 특이 케이스죠. 당연히 뭐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집어넣으면 더 복잡해집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는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2번으로 가봅시다. 자, 2의 x제곱이 81이래요. 자, 나중 로그 단원 가면 뭐 당연히 이건 좀 더 바뀌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대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지수법 단원이니까. 그래서 2의 x제곱이 81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는 루트 8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을 한번 구해보래요. 자, 그럼 뭐 어떻게든 고쳐내라는 소리죠. 2x제곱으로. 자, 그러면 우선 안쪽을 고치면 자, 요거는 우선은 분수로 뒤집어 끄기 전에는 얘는 2의 세제곱에 제곱근이 있으니까 2의 2분의 3제곱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x 이렇게 쓰네. 됐어요? 그러면 이건 다시 2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다 라고 쓰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나는 뭐가 필요해? 2의 x제곱만 필요해. 그러면 얘는 밖으로 나가고 얘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곱이니까 어차피 2의 x제곱에 결국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 2의 x제곱이 81이니까 3의 4제곱에 4분의 3제곱. 그러면 이번에도 얘랑 없어지면서 결국 얼마? 27이다 라고 구해지네요.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우리가 지수법칙 변형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7번은 여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우리 뭐 수투라든지 아니면 미적분에서도 종종 이런 타입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를 조금 잘 기억해 두시고 문제 풀이에 적용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면 문제상에서 알려준 게 조건이 a의 2x제곱이 얼마로? 3으로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할 생각은 어떻게든 a의 2x제곱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문제 첫 번째 보니까 1번 보면 얘가 a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래요. 그래서 나는 분자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곱하기 a의 x제곱을 해주고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이 a의 x제곱을 해주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해지면 a의 2x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얘랑 얘랑 곱해지면 얼마? 얘랑 얘랑 곱해지면 얼마? 1. 그치? 1.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의 2x제곱 플러스 1. 그러면 결국 요게 문제상에서 3으로 알려줬으니까 얘는 3-1분의 3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4니까 2다라고 바로 쓸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쓰는 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여기가 a의 2x제곱 3x죠. 3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래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분자분모에 똑같이 a의 x제곱과 그리고 a의 x제곱을 똑같이 곱해주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깔끔하게 a의 2x제곱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데 우선 분자를 보면 분자가 a의 4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다 라고 쓰여지죠. 자, 지수가 조금 이상하지만 못 고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 우선 바꿔놓고 a의 4x제곱은 a의 2x제곱의 뭐예요? 제곱인 거고 그리고 플러스 a의 2x제곱의 얘는 마이너스 1제곱인 거죠. 그러면 여기 분모 2는 그대로 두고 3, 3은 9 더하기 3분의 1 그러면 여기가 3분의 28인 거고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하시면 14 그래서 결론적으로 3분의 14다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꼴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가는데요. 8번 같은 타입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 특히나 8번 중에서 두 번째 문제 있죠? 2번 문제. 그게 조금 주의 깊게 좀 봐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수능에서도 뭐 비슷한 타입의 어려운 문제로 어렵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 난이도 문제로 내고 있는데 풀 때 조금 어려워하는 타입 중에 하나라 어떻게 푸는지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1번부터 먼저 해봅시다. 자, 5의 x제곱이 81이고요. 45의 y제곱이 243일 때 다음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래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지수의 xy가 있죠. 그치? 지수의 xy가 있는 상태에서 x분의 4 마이너스 y분의 5를 구하래요. 그러면 지수의 계산으로 저 x분의 4와 마이너스 y분의 5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보면 5의 x가 지금 81인데 양변에 x제곱근을 한다라고 하면 양변 제곱하듯이 x제곱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5는 81의 x분의 1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81이 얼마예요? 3의 4제곱이니까 얘는 당연히 3의 x분의 4제곱까지 이렇게 이쁘게 만들 수 있네요. 뭘 만들었어? x분의 4를 만들었어.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마찬가지로 45의 y제곱이 얘가 243이면 3의 5제곱인 거고 그러면 얘는 45는 3의 y분의 5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래 놓고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지수가 빼기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좌변은 뭐 하면 되는 거고? 4래 5 나누기 45를 하면 되는 거고 우변은 3의 x분의 4제곱 나누기 3의 y분의 5제곱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9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3의 x분의 4제곱 마이너스 y분의 5제곱. 그리고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밑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지수도 똑같아야지 등호가 성립하니까 얘네 둘이가 서로 같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2다 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다음과 같이 2의 x제곱과 3의 y제곱과 6의 z제곱에 대해서 다음의 값을 지수의 값들 가지고 저식을 계산해 보래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80% 이상이 우리가 2의 x제곱과 3의 y제곱과 그 다음에 6의 z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요거를 k다 놓고 문제를 풀고 밑을 맞춰주면 편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랑 같다고 놓으면 당연히 2는 k의 x분의 1제곱, 그리고 3은 k의 y분의 1제곱, 그리고 6은 k의 z분의 1제곱 하면 밑이 k로 다 맞아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구하고 싶은 게 뭐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빼기 z분의 1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2 곱하기 3 나누기 6을 하시면 k의 x분의 1제곱 플러스 y분의 1제곱 마이너스 z분의 1제곱인 거죠. 자, 그러면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로 나와요? 요게 1로서 구해지네요. 됐어? 자, 그러면 이게 1이라면 둘 중 하나죠. 얘가 1이던가 아니면 지수가 0이던가. 되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서 x, y, z가 셋 다 뭐는 아니에요? 0은 아니죠. 문제상에서 단 x, y, z의 곱은 0이 아니다니까 셋 다 0은 아니잖아. 그러면 얘가 0이 못 들어오니까 k는 뭐가 될 수 없어? 1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얘가 1이 될 수 없으니까 누가 0일 수밖에? 얘가 0일 수밖에.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0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푸는 8번 문제였고요. 자, 9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말 긴 거 나오면 되게들 싫어해. 그지? 읽기 싫어하잖아? 자,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푸는 법을 보게요. 잘 봐봐.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푸냐? 봐봐. 양수기를 무릎 끌어올릴 때 1펌프당 회전수가 n, 양수량이 q. 나도 뭐 저게 뭔지 몰라. 그냥 읽는 거야. 대신에 뭐야? 회전수가, 이 문제에서 회전수가 n이고 그 다음에 양수량이 q래. 그것만 중요한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양수 높이가 h래. 문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회전도가 비교 회전도가 S인데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있대. 그냥 있다고 그냥 받아들여. 어렵다고 그냥 모르겠다 하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1펌프 1회 회전수가 일정한 양수기에 대해서 자, 누가 일정하대? N이 일정하대. 그치? 얘가 일정하다고 알려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양수 높이가 5일 때, 양수 H가 5일 때 비교 회전도를 S1이다 라고 한대요. 이거 이렇게 써야겠네. 자, 우선 보면 여기다가 여기까지 있으면 S1에 대한 설명이 양수 높이 5가 이게 H1이라고 이렇게 놓고, 그지? 그리고 양수량인데 양수량이 요게 Q1이라고 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S1에서 사용될 문자 두 개를 정한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양수량이 12, 이게 Q2가 되겠네. 그리고 양수할 높이 10이 뭐가 되는 거야? H2다 라고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반드시 체크를 좀 해두세요. 그래야지 문제 풀기 쉽지. 자, 그래 놓으면 구하고 싶은 거는 S1을 S2로 나누는 걸 구하래요. 근데 S1은 당연히 N은 일정하니까 똑같이 N이 들어갈 거고 거기에 Q1이 24고 거기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그리고 H1이 5니까 5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자, 두 번째 S2를 보면 N은 일정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양수량이 12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높이가 10이래요.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거를 요대로 나누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N은 그대로 약분 될 거죠.
그리고 지수가 같은 것들이 존재하니까 뭐 하면 좋겠어? 저거를 묶어내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12분의 24에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를 10분의 5에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으로 이렇게 이쁘게 묶어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싹싹 약분, 싹싹 약분 하면 얘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얘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4분의 3제곱이다 라고 쓰여지네요. 다행히 2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얘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4분의 3제곱 결국 2의 4분의 2니까 5제곱이다 라고 쓰여지겠네요.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의 4분의 5제곱이라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는 문제였습니다.